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 벤탄쿠르는 레스터 시티전에서 전반 14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당시 기준 리그 5호 골로 팀 내 득점 2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반 65분에 볼 경합 과정에서 레스터 시티 선수와 충돌하면서 무릎 부분을 잡고 쓰러진 채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벤탄쿠르는 그게 큰 부상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부상을 당한 직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아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판 손상으로 회복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부상을 당했죠. 벤탄쿠르의 이탈과 함께 어찌저찌 잘 버티던 토트넘도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최종 8위로 챔스는커녕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가게 됐고요. 그렇게 토트넘의 미들맨이던 벤탄쿠르는 8개월 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는 물론 훈련에도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조차 제대로 찍히지 않았거든요. 해외 매체들의 예측에 따르면 복귀까지 6개월이 아닌 9개월이 걸린다는 소식이었고 복귀 날짜는 11월 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벤탄쿠르는 이 예정일보다 무려 한 달이나 빨리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벤탄쿠르가 1군 선수들과 합류해서 슈팅 훈련을 하면서 건재한 킥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이 영상 공개일이 10월 26일이었는데 이틀 뒤인 10월 28일 팰리스전에서 벤탄쿠르는 감격스러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2월 중순에 당한 부상으로 고생을 하다가 복귀 예정일을 한 달이나 앞당겨 돌아오면서 팀의 2대1 승리에 한팔 거들었습니다. 정규 시간이 종료되고 투입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7개의 패스를 모두 성공했고 그중 3개는 바로 옆이나 뒤가 아니라 상대 진영을 향한 패스였죠.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의 주장이자 벤탄쿠르와 절친한 사이인 손흥민은 자신의 8호 골보다 친구의 복귀를 기뻐하면서 팬들을 향해 벤탄쿠르를 가장 앞세우면서 열렬한 함성을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훈 선수를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신의 골보다 벤탄쿠르의 복귀를 축하하는 감동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벤탄쿠르의 복귀는 나를 미소짓게 한다. 그는 엄청난 선수다. 토트넘 선수들 모두 벤탄쿠르의 복귀를 기다렸다. 그가 아까 경기장에 들어설 때 감정이 올라왔다. 그는 내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벤탄쿠르가 언제나 날 웃게 만들어줬다라면서 힘겨운 시절 서로를 의지하면서 응원해줬던 벤탄쿠르의 복귀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면서 아주 감동적인 인터뷰를 한 겁니다. 또 당시 엔지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벤탄쿠르와 관련된 발언을 했었는데 벤탄쿠르는 지난 몇 주 동안 내 방을 찾아와서 제발 훈련을 받게 해달라면서 계속 방문을 두드렸다라면서 선수 본인이 복귀하려는 의지가 엄청났다고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 일도 있었죠. 이 강력한 의지 덕분에 벤탄쿠르는 예상보다 한 달이나 일찍 복귀전을 치렀고 토트넘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벤탄쿠르의 재활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벤탄쿠르는 팰리스 복귀전 소감에 대해서 다시 잔디를 밟은 10초 정도의 순간은 매우 특별했다. 내가 처음 프로 선수로 데뷔한 날을 다시 경험하는 기분이었다라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고백했습니다. 경기 후 팬들이 보내준 환호에 대해서도 팬들과 동료들이 그 정도로 많은 사랑과 응원을 해줄 줄 몰랐다. 경이로웠다. 다시 일어나 팬들에게 다가가 응원가를 들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라면서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다고 하기도 했죠. 토트넘은 벤탄쿠르 없이도 10승 2무라는 성적으로 엔지 감독은 3개월 연속 감독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11월도 4연속 받기를 바랬고 그건 충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벤탄쿠르까지 완벽히 돌아오면서 더욱 전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엔지 감독은 벤탄쿠르를 아꼈습니다. 현재 베스트 라인업에서 함부로 변화를 주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첼시전의 벤탄쿠르는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첼시도 압도하던 토트넘,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하와이 여행 가려는 비행기가 그냥 다른 곳으로 착륙한 게 아니라 아예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해버린 기분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선수들이 몇몇이 있다는 정도죠. 엔진도 있고 날개도 있고 어떻게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한번 망가지니까 계속 결함이 쏟아져 버립니다. 벤탄쿠르는 토트넘에 와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오자마자 팀은 패배가 매우 적었는데 복귀하고 나니까 팀이 연패에 빠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이젠
메디슨, 비수마, 사르까지 없는 상황에서 벤탄쿠르는 책임감이 더욱 무거운 채 아스톤 빌라를 상대하는데 역시나 승리의 아이콘처럼 벤탄쿠르의 선발 출전은 분명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후방에서 벤탄쿠르가 볼을 받으면서 볼 순환이 원활했고 공격은 날카로웠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응원을 하는데 제발 다치지 마라, 제발 실점하지 마라 하면서 응원할 수 없잖아요. 네, 이겨라, 골을 넣어라. 그랬다가 제대로 당해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감독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출전을 간절히 바랬던 벤탄쿠르. 짧은 출전인데도 선수들의 따뜻함과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감동까지 한 벤탄쿠르에게 이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아스톤빌라전에서 부상으로 실려나갔고 그 부상은 2달 이상인 치명적인 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목이 파열됐답니다. 그런 부상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대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스톤빌라 선수는 11명 그대로 뛰었고 토트넘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발목이 파열되게 만들었는데도 퇴장이 아니라뇨. 이 상태가 되니까 토트넘은 대책이 아예 없고 영국 언론들은 토트넘 초토화되는 것만 다룰 뿐이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맨시티전 희망은 몇 가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텨낼지, 혹 토트넘이 맨시티 최초 3연속 무승부 혹은 맨시티전 승리를 하는 기적이 일어날지. 엔지 감독은 본인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선수 한 명의 감정조차 고려하지 않은 전술을 짰죠. 그래서 바로 변화를 준 것이 풀백 4명을 후방에 세워버리고 유일한 센터백 1명마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엔지 감독의 그런 뚝심이라면 다음 경기 라인업은 딱 나옵니다. 존슨, 손흥민, 클루셉스키, 로셀소, 비수마, 사르, 그리고 우도기, 포로, 골키퍼는 비카리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현실적으로 인정? 네. 요건요, 토트넘의 베스트 라인업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로셀소가 메디슨만큼 수비까지 내려와서 풀어주지 못하는 건 있지만 비수마가 주간 베스트 11만큼의 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2자리 남았죠. 센터백 2명. 여기 부분이 참 답답한데 아스톤빌라전 이 실점이 하나는 벤 데이비스, 하나는 에메르송으로 인한 실점이었다 보니 그럼 센터백 교체 도전한 걸 실패라고 봐야 하느냐? 솔직히 이게 최선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전 승리했을 때 나이어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3백이었고 로메로가 있었습니다. 4백에서 나이어가 있다가는 여전히 답 안 나오고 과르디올라도 라인업 나오는 순간 바로 작전 A, B, C 딱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186cm 호이베르를 센터백 고민하신다면 마음 접으세요. 차라리 호이베르 넣고 3백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엔지 감독이 전술 변화 없다고 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아스톤빌라전 벤탄쿠르 빠지면서 절망됐다고 본다면 비수마가 제 역할 충분히 하면 커버가 됩니다. 분명 맨시티를 상대하는 토트넘은 아스톤빌라 전반전을 상대한 토트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문가들도 팬들도 토트넘 잘한다고 생각했죠. 맨시티는 이번에 챔스 경기도 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체력적으로 열세인 것도 맞습니다. 토트넘은 리버풀, 아스날을 상대할 때 이 두 팀 모두 주중 경기가 있었고 토트넘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토트넘이 1승 1무를 했죠. 맞죠? 네, 지금 고래는 사기치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응원해보자는 겁니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기쁨을 줬던 만큼 지금은 손흥민에게 무한 응원을 해주는 게 필요한 때입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손흥민! 토트넘! 화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